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커말 1급 실기 데이터베이스 입문하기 2회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서부터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학생 봉사 시수 보고서를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 보고서 머리글 영역에 다음과 같은 레이블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자, 그러면 학생 봉사 시수 보고서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 컨트롤은 여러분 여기 보고서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 보시면 컨트롤 그룹에 여기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을 클릭하고 그림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급하게 만드느라고 여기다 제목을 못 넣었어요. 자, 여기 뭐라고 쓰라고요? 캡션이 여기 들어가는 이름입니다. 학생 봉사 시수. 자, 컨트롤 이름은 L 언더바 제목이네요. 레이블 컨트롤을 선택해 주시고 모든 이름은 컨트롤의 모든 이름은 기타 탭에 있습니다. 여기 이름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L 언더바 제목. 자, 글꼴 이름 후면 엑스포. 형식 탭에 들어가면 글꼴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휴먼 엑스포. 글꼴 크기 20. 글꼴 크기 여기 20이 글꼴 크기네요. 20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보고서 머리글의 txt 이름 컨트롤에는 이름과 학번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이름과 학번이 어떻게 표시됐나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림처럼 이름하고 가로 열고 학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txt 이름, txt 이름 컨트롤의 텍스트 상자, txt 이름 컨트롤 선택하시고 모든 텍스트 상자는 데이터 탭의 컨트롤 원본에 들어가서 값을 찾아주거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식작성기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요. 저는 확대 축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확대 축소 들어가려면 단축키 Shift F2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F2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걸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 필드를 써줄 때 이렇게 대괄호 꼭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특수문자 가로가 들어가 있네요. 앰퍼센드 문자는 이렇게 쌍따옴표로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또 앰퍼센드. 이번엔 학번이 들어가네요. 그쵸? 학번 앰퍼센드 그 다음에 가로 닫아 주셔야 돼요. 확인. 자, 인쇄 미리 보기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 네. 이름하고 가로 열고 학번 이렇게 나왔네요. 자, 다시 디자인 보기. 항상 우리는 디자인 보기에서 값을 수정해 줍니다. 자,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거 닫겠습니다. 모든 컨트롤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고 높이를인데 그렇죠? 같게 하시오. 자,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해 주시고 자,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자. 그렇죠? 그러면 정렬 탭에 들어가시면 크기 공간에서 가로 간격 같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가로 간격 같음. 그 다음에 가로 간격 같음 하고 아이고 잘못했다. 본문이죠. 본문. 여러분 본문의 모든 컨트롤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본문의 모든 컨트롤. 잘못해서 컨트롤 Z 누르시면 됩니다.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요 눈금자를 선택해 주시면 같은 행에 있는 컨트롤들은 모두 다 선택이 됩니다. 크기 공간에 들어가서 가로 간격을 같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높이를 갖게 하시오. 높이를 높은 것에 갖게 할지 낮은 것에 갖게 할지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높이가 긴 게 있고 높이가 짧은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높이가 짧은 거에다가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크기 공간에 들어가서, 자, 가장 짧은 길이에 하시면 짧은 길이에 딱 맞춰집니다. 짠 하면, 그쵸? 이 짧은 길이에 맞춰졌어요. 자, 컨트롤 Z 하고 긴 길이에 맞춰 볼까요? 크기 공간에서 가장 긴 길이에 맞춤하면 넓은 거를 기준으로 맞춰집니다. 이렇게, 그쵸? 자, 저는 컨트롤 Z에서 짧은 거에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크기 공간에서 가장 짧은 길이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장에 가면 정확하게 가장 짧은 길이에 맞춰라, 가장 긴 길이에 맞춰라 나옵니다. 다음, 현재 기간명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봉사 날짜 필드 값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도록 추가하시오. 자, 기간명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기간명 바닥글이 있다는 것은 기간명으로 지금 그룹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정렬이 안 나와 있을 땐, 정렬과 그룹한 창이 안 나와 있을 때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디자인 탭에 보시면 그룹화 및 정렬, 그룹화 및 요약 그룹의 그룹화 및 정렬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기간명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상태라서 우리는 봉사 날짜 필드 값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도록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정렬 추가한 다음에 봉사 날짜 선택해 주시고, 오름차순 돼 있네. 이거 혹시 내림차순이라면 요 클릭해서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 기간명 바닥글의 txt 회수 컨트롤에는 닫겠습니다. txt 회수 컨트롤 이건가요? 네, 맞네요. 여기 txt 회수 컨트롤에는 기간명별로 봉사 회수가 집계하여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여기 봉사 회수니까 여러분 봉사한 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자, 컨트롤 원본 들어가서는 쓰시고 카운트 가로 열고 별표 가로 닫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명별로 봉사한 회수가 나타납니다. 자, 엔터. 다음, 페이지 바닥글 영역의 txt 페이지 이건가요? 네, 이거네. 그죠? txt 페이지 컨트롤에는 홀수 페이지만 보고서에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근데 홀수 페이지만 나타나는데 어떤 형식으로요? 1/5쪽 형식으로 나타내래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모드는 뭐예요? 자, IIF는 뭐 엑셀하고 똑같이 엑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만약 뭐뭐라면이 if예요. 그렇지만 XS에서는 뭐죠? IIF예요. IIF의 특징이 뭐예요? 자,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에요. 자, 이 문제에서 요거는 참일 때 이렇게 나타나고, 즉 뭐야? 홀수 페이지일 때는 조건이 뭐야? 홀수 페이지만 이랬어요. 이 홀수 페이지만이라는 거 이건 조건이잖아요. 그 조건에 만족할 때는 이렇게 1/5 쪽으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도록 하래. 그럼 쌍따옴표 연속해서 두 개 해주면 되겠죠. 거짓 값은, 자, 참값은 1/5 쪽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거짓 값은 쌍따옴표 두 개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모드는 뭐예요? 엑셀에서 모드는 이렇게 써요. 숫자 쉼표 K, 숫자를 K로 나눈 나머지란 뜻이잖아요. 근데 XS에서는 이렇게 치지 않습니다. XS에서는 숫자 모드하고 K 이렇게 써요. 숫자를 K로 나눈 나머지란 뜻입니다. 알겠죠? 숫자를 K로 나눈 나머지. 자, 뭐 그럼 볼까요? 자, 여기다가 쓰면 돼요. 자, 어디로? 텍스트 상자니까 컨트롤 원본 들어가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저는 확대 축소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는 IIF 가로 열고, 여러분 페이지를 뭐라 그랬어요? 페이지. 현재 페이지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페이지 이렇게 나타내요. 그쵸? 전체 페이지는 뭐죠? 페이지 스로 나타냅니다. 페이지 스. 자, 현재 페이지를 페이지 뭐로 나눠요? 모드 2로 나누었을 때
는 나머지가 1이면 뭐란 얘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나머지가 1인 조건을 만족하면 쉼표. 자, 페이지 하고 슬러시는 문자니까 앰퍼샌드하고 쌍따옴표 슬러시 쌍따옴표 앰퍼샌드. 그다음에 페이지스 전체 페이지스는 전체 페이지잖아요, 그쵸? 전체 페이지. 그 다음에 또 앰퍼샌드하고 쪽이라고 써주고 쌍따옴표, 그죠? 이렇게 페이지와 문자 할 때는 이렇게 앰퍼샌드 꼭 이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쉼표. 홀수일 때만 이렇게 나타나라는 뜻이에요, 그쵸? 짝수일 때는 그냥 빈 쌍따옴표 연속해서 2개 쳐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확인. 자, 한번 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넣어서 인쇄 미리 보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나타났네. 1 슬러시 3쪽. 1쪽은 나타났네요. 아이고, 이쪽은 안 나타났네요. 네, 3쪽 나타났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바닥글 영역의 txt 날짜 컨트롤에는 오늘 날짜가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어디죠? 요거네, 그쵸? 오늘 날짜. 오늘 날짜는 뭐예요? 자, 컨트롤 원본에 는 쓰시고 데이트. 그죠? 데이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죠? 엔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데이트란 얘기는 좀 먼 옛날 얘기 같아요. 데이트란 말 자체가.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날짜가 2012년 7월 18일이면 2012년 7월 18일 수요일로 나타나게 하래요. 그럼 여기 보시면 형식에 보시면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그런 게 있나? 좀 넓혀서 이렇게 볼까요? 자, 보면 비슷한 게 있지만 여기는 7월이면 07인데 여기는 그냥 6이라고 나타내는, 이럴 때는 형식에다 써주시면 돼요. 형식에다가 어떻게 써야 돼요? 자, YYY년이에요, 그쵸? 연도에 네 글자가 다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YYYY년,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그쵸? 7을 써도 07로 나타나야 된다는 건 MM으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DD1. 자, 여러분 여기 MM인데 여기 D 하나일 리는 없어요. MM이면 DD고 M이 하나면 여기도 D가 하나로 나타나게 써주시면 됩니다.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면은 A 4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A가 3개면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나타나고 A가 4개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나타납니다. 확인. 네. 자, 한번 인쇄 미리 보기 해볼까요? 짠!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네, 제가 이 시간에, 이 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 다음. txt 번호 컨트롤에는 이거네요, 그쵸? 그룹별로 일련 번호가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txt 번호 컨트롤을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들어가면 컨트롤 원본에 는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 필기시험에도 나오는 겁니다. 누적 합계를 뭐로 해야 돼요? 그룹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룹으로 하고 한번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 제대로 나오는지, 그룹별로 번호가 이렇게 제대로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짠. 시수 검색 폼에서 이제 이거 다 했으니까 저 오른쪽 마우스 제목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한번 풀어보고 가세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풀어보고 가세요. 제가 시험 보고 온 학생들한테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못 풀었어요. 그런 것들만 제가 이렇게 잘 정리했다가 문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시수 검색 폼에서 txt 학번 컨트롤에는 시수 검색 폼을 먼저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디자인 보기, txt 학번 컨트롤에 학번을 입력하고, 이게 txt 학번 컨트롤입니다. 학번 컨트롤에 학번 입력하고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자, txt 학번 컨트롤에
입력한 학번에 해당하는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시오. 폼의 필터와 필터원 속성을 이용하시오. 자, 여러분 여기 txt 학번이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외웠어요. 조회하는 방법은 그쵸? 밑점 필터는 조건, 밑점 필터는 true예요. true. 근데 이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필드명은 컨트롤명이라 그랬어요. 필드 이름은 컨트롤 이름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txt 학번 컨트롤의 학번을 입력하래요. 조회 버튼.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txt 학번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요거는 컨트롤명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클릭하면 여기 txt 학번이라고 나오죠. 이 컨트롤 이름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txt 학번에 들어가는 값은 뭐예요? 학번 필드에 있는 값 중에 하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번은 뭐예요? 필드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조건은 뭐겠어요? 학번은 txt 학번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니까 조회를 선택하고, 자, 좀 키울까요? 이렇게 줄일까요? 조회 버튼 클릭하고 이벤트 탭에 들어가서 onClick 이벤트 이거 클릭하면 돼요. 그쵸? 클릭 점 3개 클릭하고 코드 작성기.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는 꼭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다음에 풀어보셔야 돼요. 확인. 자 여기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밑점 필터는 자 조건은 뭐예요? 학번은 txt 학번은 여러분 여기 txt 학번에 들어가는 값이 문자이면 여기다 작은 따옴표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작은 따옴표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왜죠? 여기 들어가는 값이 숫자 학번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클릭하고 죄송합니다. 학번이 문자네요. 문자 숫자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죄송합니다. 문자였어요. 문자. 자 여기 보시면 학생의 디자인 보기 해볼까요? 학번이 텍스트네. 텍스트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에 요 앞뒤에다 뭘 해야 돼요? 작은 따옴표를 문자일 때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작은 따옴표. 여러분 이거 잘 안 보여서 제가 메모장을 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다 써야 돼요. 그죠? 학번. 밑점 필터는 학번은 txt 학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요? 컨트롤 원본 앞뒤에는 반드시 뭘 해주라 그랬어요? 앰퍼샌드를 꼭 넣어주라 그랬어요. 아니 뒤에 뭐 앞에 무엇이 있을 때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앰퍼샌드하고 한 칸 띄워주고 한 칸 띄워주고 학번 뒤에도 앰퍼샌드하고 한 칸 띄워주고 한 칸 띄워주고 이 앰퍼샌드를 넣어주는 목적이 뭐예요? 고정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학번을 쌍따옴표로 이렇게 고정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이것도 고정해줘야 돼요. 요 앞에 있는 txt 학번만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는 딱 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txt 학번에 들어가는 값이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를 해준 겁니다. 자, 밑점 필터는 tru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썼어요. 그쵸?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자, 폰 보기 보니까 자, 학번 한번 써볼까요? 조회가 되나? 자, 그럼 제가 지금 학생들을 모르니까 유상미유 학생을 제가 이거 복사할게요. 복사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 붙여놓고 조회해볼까요? 그거는 이 학생은 유상미군요. 그쵸? 이 유상미에 대한 봉사 내역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장하고 이건 학생은 닫고 자, 시수 검색 디자인 보기 하겠습니다. 다음 시수 검색 폼에서 필터 해제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레코드가 표시되고 txt 학번 컨트롤러는 모든 내용이 사라지도록 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필터 해제를 버튼을 선택하시고 자, onClick 이벤트 다음에 onClick에서 점색이 확장 버튼 들어간 다음에 코드 작성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확인. 자, 여기다 쓰면 됩니다. do cmd show all record 모든 레코드를 보여줘라 이런 뜻이 알겠죠? 그 다음에 txt 학번 컨트롤에는 모든 내용이 사라지도록 그러면 txt 학번은 자, 쌍따옴표 2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자, 필터가 지금 됐나요? 자, 폰 보기도 보고. 자, 필터 해제. 네, 필터가 해제됐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나오고. 자, 다음 디자인 보기. 다음. 시수 검색 폼의 봉사 내역 보고서. 요거 봉사 내역 보고서는 CMD 보고서 단축이 CMD 보고서인가요? 그렇네. CMD 보고서 단축을 클릭할 때 학생 봉사 시수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여는 봉사 보고서 열기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시수 검색 폼에 txt 학번 컨트롤에 입력된 학생을 대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즉 여기 txt 학번에 입력된 학번이 있으면 이 봉사 내역 보고서를 클릭했을 때 그 학번에 해당하는 자, 학생 봉사 시수 보고서가 열리라는 얘기입니다. 학생 봉사 시수 보고서가 열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만들기 들어가서 매크로 들어가겠습니다. 매크로. 자, 보고서를 여는 매크로 함수는 뭐예요? 오픈 리포터입니다. 오픈 리포트. 보고서 보기 어떤 보고서 보고서에 학생 봉사 시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 클릭하면 학생 봉사 시수밖에 안 나오겠죠. 학생 봉사 시수를 여는 거예요. 보기 형식은 뭐예요?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여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서 보기로 여는 것과 인쇄 미리 보기로 여는 건 다릅니다. 자, 이게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학번은 txt 학번. 우리 매크로에서의 조건은 뭐예요? 자, 매크로에서의 조건은 이거 외우셔야 돼. 그렇죠? 필드명 는 폼즈 느낌표 경로를 했을 때 느낌표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현재 폼명 현재 폼은 뭐예요? 시수검색 폼이네요. 시수검색 폼 그죠? 느낌표 컨트롤명 이렇게 해줘야 돼요. 컨트롤명의 경로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필드명은 뭐가 되겠어요? 네? 학번이 필드명이 되고 txt 학번은 뭐예요? 컨트롤명이 되겠죠. 자, 여기 그러면 클릭하고 필드명은 뭐야? 학번 필드에 있는 값과 는 폼즈 그 다음에 시수 검색 폼에 있는 txt 학번에 입력한 값과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는 거죠. 즉 학번 필드에 있는 값과 txt 학번 컨트롤에 입력한 값과 일치하는 값을 찾아서 학생 봉사 시수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으라는 뜻입니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뭐로 저장해야 돼요? 봉사 보고서 열기로 저장해야 돼요. 자, 봉사 보고서 열기 확인. 그다음에 닫겠습니다. 근데 봉사 내역 보고서 단추를 선택하시고 자, onClick 들어가면 여기에 봉사 보고서 열기 매크로 우리가 만든 매크로 이름이 뜹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제대로 작동하는지. 인쇄 이거 폰보기죠. 폰보기 들어간 다음에 학번에 자, 이거 037 끝에가 037인 학생의 학번이 그렇죠? 봉사 내역 보고서 클릭하면
037인 게 열려야 돼요. 037인 게. 그죠?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자, 닫기. 자, 다음. 자, 5번 문제는 요즘 여기 탭 방식이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폼의 크기가 변할 때는 이거는 옛날에 탭 방식이 아니라 창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파일의 옵션에 보면은 우리는 여기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보면은 창 겹치기 방식이 있고 탭 문서 방식이 있는데 요즘은 다 탭 문서 방식이라서 창 겹치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 폼의 크기가 변할 때 이 문제가 이제 안 나옵니다. 리사이즈거든요. 폼의 크기가 변한다는 거. 이거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봉사 내역 입력 폼에서 자, 그럼 이거 시수 검색 폼을 저장하고 닫기 하고 봉사 내역 입력 폼 요거다. 그쵸?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디자인 보기. 자, 문제 보겠습니다. 봉사 내역 입력 폼에서 최대 시수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최대 시수 검색 요거다. 그쵸? 최대 시수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시수의 값이 6 이상 8 이하인 값만 검색되도록 하시오 그랬어요. 자, 레코드 소스. 그럼 이거 외우셔야 돼. 미점 레코드 소스는 아니죠. 미점 레코드 소스는 여기 쌍따옴표하고 셀렉트 별표 from 원본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테이블이나 쿼리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쵸? 그 다음에 where 조건 쌍따옴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쵸? 6 이상 8 이하인 값만 들어가. 정해진 값이네. 6 이상 8 이하. 그쵸?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수가 6 이상, 시수가 8 이하예요. 그쵸? 선택하시고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니까 자, 클릭해서 점 3개 확장 버튼 클릭하시고 자, 코드 작성기 들어가고 확인. 자, 그럼 여기다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다 입력하면 되는데 여러분 안 볼까봐 메모장을 좀 열어서 하겠습니다. 자, 미점 레코드 소스는 여러분 여기다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 최대 시수 검색에다 미점 레코드 는 자, 나중에 쌍따옴표 고치겠습니다. 셀렉트 별표 from 자, 어디 원본이 뭐예요? 폼에서 시수. 자, 시수가 어디에 있는 시수예요? 봉사 내역 입력에 있는 거. 봉사 내역 입력 쿼리예요. 여러분 이거 왜 봉사 내역 입력 쿼리인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여기 원본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쿼리나 테이블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이 봉사 내역 입력 폼을 보고 이게 뭐죠? 폼 속성 단추잖아요. 폼 속성 상태 보면 데이터 탭에 보면은 이 봉사 내역 입력 폼은 원본이 뭐예요? 봉사 입력 정보입니다. 봉사 입력 정보. 알겠죠? 봉사 입력 정보.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 폼을 보고서 폼의 원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봉사 내역 입력 폼은 봉사 입력 정보 쿼리에 있는 봉사 입력 정보 쿼리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봉사 입력 정보에 있는 그 시수, 봉사 입력 정보 볼까요? 여기에 시수가 있잖아요. 시수 이렇게. 봉사 날짜도 있지만 뭐 시수가 있잖아요. 시수. 이 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수가 뭐 이상? 그 시수가 뭐 이상이에요? 6 이상 8 이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요? 봉사 입력 정보. 그 다음에 이거 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from 봉사 입력 정보 원본이 from 다음에 원본이니까 봉사 입력 정보 그 다음에 외워. 시수가 얼마 이상요? 크거나 같다. 6 이상. 그리고 and 시수가 작거나 같다. 뭐 8. 자, 여기 셀렉트 여기 앞에 여기 쌍따옴표 들어가고 맨 끝에 꼭 쌍따옴표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다 넣겠습니다. 여러분 안 보일까봐 그래요. 최대 시수 검색에다가 컨트롤 V. 됐나요? 자,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한 다음에 폰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폰보기. 자, 여기 지금 뭐예요? 4, 8, 4, 6 이렇게 다 나왔는데 최대 시수 검색하면은 6에서 8 사이에만 나와야 돼요. 짠! 네, 6에서 8 사이에 나왔네요. 그쵸? 자, 다음 7번 디자인 보기 다시 하겠습니다. 봉사 내역 입력 폼에서 필터 해제, CMD 해제 버튼을 클릭하면 매크로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오. 자, 그러면 봉사 내역 입력 폼에 필터 해제, 여기다 그쵸? 필터 해제 클릭하고 클릭하면이니까 이벤트에 on클릭 들어가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점 3개 들어가요. 뭐 매크로 이름이 없으니까 매크로 뭐 이름 아까처럼 봉사 뭐 매크로 이렇게 이름이 정확하게 있으면 만들기에서 매크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고, 뭐 이름 매크로에 이름이 없으면 그럼 필터 해제해서 on클릭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점 3개 클릭하시고 여기 매크로 작성기 들어가셔도 돼요. 알겠죠? 확인. 자, 모든 레코드를 보게 한다. 그럼 여기 show all 레코드라고 쓰면 됩니다. show all 레코드, 모든 레코드를 보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정렬하라. 그쵸? 정렬은 뭐냐면 run 커맨드. 정렬에 어떤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정렬에 오름차순은 sort ascending이라 그러고 내림차순은 sort descending이라 그래요. sort ascending을 S에서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ascending. 그 다음 또 여기 지금 2개 함수 썼네요. 마지막 뭐예요? 현재 폼의 txt 악본 컨트롤에 포커스를 맞추시오. 그러면 go to record, go to control, go to 컨트롤로 가랍니다. 그 컨트롤 이름들이 있잖아요. 어디 컨트롤요? 컨트롤 이름이 txt 학번인 컨트롤로 가라 이런 뜻이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닫기 누르겠습니다. 닫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폼 보기 들어간 다음에 여기 필터 해제 딱 누르면 txt 학번으로 필터가 해제되고, 그죠? 최대 시수 검색이었잖아요. 그쵸? 모든 레코드가 보여주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보시면 txt 학번으로 컨트롤이 포커스가 이동돼 있어요. 그쵸?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 자, 봉사 내역 입력 폼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txt 봉사월, 여기 txt 봉사월이네요. 요거다. 그렇죠? txt 봉사월 요거다. txt 봉사월에 입력한 월에 해당하는 봉사 날짜를 필터하시오. 여러분 봉사 내역 입력하면 검색 버튼 txt 봉사월에 입력한 봉사 날짜. 그럼 여기에 뭐도 써야 돼요? months도 써야 되는데 months 함수도 이용해야 되는데, 그쵸?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이건 외웠잖아요. 미점 필터는 조건, 미점 필터는 true, 그쵸? 이거 외웠어. 이 조건은 뭐가 되겠어요? 자, 조건은 여기서 조건은 months, 봉사 날짜에서 월만 추출한 값과 뭐하고 똑같아요? txt 봉사 월 컨트롤에 입력한 값과 똑같은 값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txt 봉사 월에 들어갈 값은 숫자예요. 숫자. 그렇게 쌍따옴표도 붙일 필요도 없고 샵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럼 검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니까 검색 클릭하고 on클릭 들어간 다음에 점 3개 누르고, 자, 코드 작성기 확인. 자, 여기다 쓰면 돼. 근데 여러분 안 보일까봐 메모장에다 쓰겠습니다. 자, 미점 필터는 months, 자, 가로 열고
봉사 날짜의 월을 봉사 날짜에서 월을 추출한 값과는 txt 봉사월에 입력한 값과 똑같은 값을 찾아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 봉사월은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앰프 앞에 여기 앞에만 앰퍼샌드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앰퍼샌드 해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앰퍼샌드 앞뒤에는 반드시 한 칸씩 띄워야 된다는 거. 앰퍼샌드 해주는 목적이 뭐예요? 이 앞에 있는 값은 이렇게 쌍따옴표로 딱 고정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밑점 필터는 true. 여기다가 요거 복사해서 제가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쓰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이게 화면에 안 보일까봐 제가 이렇게 메모장에 입력한 겁니다. 알겠죠? 자,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폰 보기. 자, 제가 여기다가 8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8. 그러면 봉사 날짜가 8월인 것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검색. 8월인 것만 딱 나타나잖아요. 그죠? 7 해볼까요? 7. 검색. 봉사 날짜가 이렇게 7월인 것만 딱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 다시 디자인 보기. 다음 봉사 날짜 입력 폼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봉사 날짜를 필터하시오 했네요. 필터와 필터원 속성 사용. txt 년 컨트롤에는 봉사 날짜의 년, txt 월 컨트롤에는 봉사 날짜의 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입력하시오 이랬네요. 자, 그럼 이게 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txt 년에는 봉사 날짜의 연도만 입력하고 txt 월에는 봉사 날짜의 월만 입력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값을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조회 버튼 클릭하고 onClick 이벤트. 그렇죠? 코드 작성기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확인. 여기다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뭐죠? 메모장에다 여러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자, 볼까요? 자, 즉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이어 가로 열고 봉사 날짜. 봉사 날짜에서 연만 추출한 값은 연만 추출한 값이 뭐 txt 연에 입력한 값하고 같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and month 가로 열고 봉사 날짜의 월만 입력한 값에서 월만 추출한 값이 있는 txt 월에 입력한 값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txt 년이나 txt 월은 다 숫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작은 따옴표나 샵 표시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샵은 언제 한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날짜가 들어갈 때는 날짜 앞뒤에는 반드시 작은 따옴표 대신 샵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는 어디에 앰퍼샌드를 해줘야 돼요? 제가 컨트롤명 앞뒤에는 반드시 앰퍼샌드를 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앰퍼샌드 컨트롤명 앞뒤에. 그리고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한 칸씩 이렇게 띄워줘야 돼요. 그리고 txt 월 여기도 컨트롤 명이니까 이렇게 앰퍼샌드 해주면 왜? 이 txt 여러분 컨트롤 명에 들어가는 값은 바뀌는 값이에요. 내가 2020년을 넣을 수도 있고 1999년을 넣을 수도 있고 1978년도 넣을 수 있어요. 그쵸? 그 값이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고정해주면 안 돼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쌍따옴표로 앰퍼샌드를 기준으로 쌍따옴표로 이렇게 고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end도 마찬가지고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다 입력하셨죠? 저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자, 한번 볼까요? 폰 보기. 자, 저는 이제 2013년 8월인 것만 한번 찾아볼까? 그럼 2013년 8월 조회. 그 2013년 8월인 것만 쫙 줘야 되잖아요. 아, 너무 편하다. 그쵸? 그럼 액세스를 잘 알고 있으면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 할까요? 자, 또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봉사 내역 입력 폼에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봉사 날짜를 필터하시오. 어디죠? 여기.
여기에는 봉사 날짜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쵸? 이 TEXT 봉사 날짜네요. 그러면 TEXT 봉사 날짜에 입력한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만 찾아줘야 돼요. 그쵸? 여긴 그러니까 날짜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 2013년 8월 13일 뭐 이렇게 정확한 날짜가 들어가니까 반드시 앞뒤에 샵을 표시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열기 들어가서 열기를 선택하시고 onClick 이벤트에서 점세기 확장 버튼 클릭하시고 코드 작성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확인. 여기다 쓰면 돼요. 밑점 필터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자, 그럼 제가 메모장으로 가겠습니다. 봉사 날짜는 TEXT. 자, 여기 들어가는 값이 뭐라 그랬어요? 날짜니까 여기다 뭘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앞뒤에다가 샵 표시를 이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한 칸 띄고 무조건 샵도 샵 표시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샵 한 칸 띄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여기 샵을 띄셔도 돼요. 뭐 이렇게 그렇죠? 샵 앞뒤에다 샵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TXT 봉사 날짜는 컨트롤명이니까 컨트롤명 앞뒤에는 반드시 앰퍼샌드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뒤에 어떤 값이 있을 때 반드시 앰퍼샌드. 앰퍼샌드는 뭐예요? 여러분 앰퍼샌드 앞뒤는 반드시 한 칸 띄워줘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쌍따옴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쌍따옴표. 앰퍼샌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쌍따옴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네, 한번 볼까요? 본보기. 그래서 정확하게 2013년 7월 30일이라고 써볼까요? 2013년 7월 30일 자, 열기 누르면 7월 30일 정확한 값만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장하고 자, 다시 디자인 보기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있나요? 한번 볼까요?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처리 기능 구현이네요. 자, 닫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봉사 내역과 학생 테이블을 이용하여 학생 이름별 봉사 시수의 합계를 나타내는 학생별 봉사 시수 쿼리를 작성하시오. 조회 결과는 표시되는 필드 및 필드명은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시오. 이번에 그쵸? 아주 옛날 거다. 그쵸? 자, 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요? 자,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들어가야 돼요. 그쵸? 자, 무엇을 이용하래요? 봉사 내역과 학생 테이블을 이용하래요. 그럼 봉사 내역, 더블클릭 학생 테이블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 학번, 시수의 합계, 이름, 학번. 자, 합계, 평균, 개수, 뭐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면 요약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요약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요약 선택하고 뭐 시수 더블 클릭한 다음에 시수의 합계입니다. 합계. 근데 여기 이름이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는 시수의 합계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시수 이름을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그대로 손대지 마시고 그 앞에다가 시수의 합계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콜론하고 한 칸 띄고 이 앞쪽으로는 콜론을 띄지 말고 뒤쪽으로 한 칸 띄워주세요. 이게 XS에서 콜론을 쓰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 콜론을 가운데 했을 때도 값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실행, 쿼리는 항상 실행으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실행. 자, 책하고 똑같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장하겠습니다. 이름을 학생별 봉사 시수. 자, 확인. 네, 좋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닫겠습니다. 자, 봉사 내역과 학생 테이블을 이용하여 컴퓨터학과 학생 중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검색하는 봉사 선택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조회 결과는 표시되는 필드 및 필드명은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시오.
자,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자, 봉사 내역과 학생 테이블을 이용하래요. 봉사 내역과 학생을 열어주시고, 학생 테이블을 열어주시고, 닫기. 자, 이름, 학과, 주소, 시수의 합계. 그럼 또 요약도 들어가야 돼요. 그쵸? 합계 구하려면 요약 들어가고, 자, 여기 시수. 여기, 뭐야? 묶는 방법은 합계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바로 써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 안 보일까봐 시수 가만 놔두시고 시수의 합계 콜론 해주고 한칸 띄워주고 그쵸?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까? 아니죠. 조건이 있네. 뭐예요? 컴퓨터 학과. 학과가 컴퓨터 학과. 그러면 학과 컴퓨터 학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컴퓨터 학과. 인천에 거주하는 옛날에 제가 인천에 조금 살았습니다. 자, 인천에는 좀 아픈 기억들이 조금 있어요. 인천에 거주하는 거 인천으로 시작하네. 여기 문제 보니까 이럴 때는 인천 별표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인천 별표는 뭐예요? 인천으로 시작하는 값을 찾아주는 거고 별표 인천 하면 어떻게 되죠? 인천으로 끝나는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별표 인천 별표하면 인천이 포함되는 모든 값을 찾아줍니다. 그럼 이 별표를 하면은 반드시 like 연산자를 수반합니다. 자, 엔터. 네. 그럼 실행해 볼까요? 실행. 짠. 됐네. 그쵸? 자, 저장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저장. 이름을 뭐로 해요? 봉사 선택 쿼리. 확인. 네, 좋습니다.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름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아 학생들의 기관별 시수의 합계를 검색하는 학생봉사 시수 매개변수 쿼리를 작성하시오. 여기 매개변수 쿼리네요. 자, 이름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썼네요. 자, 봉사 내역과 학생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자, 그러면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들어갑니다. 봉사 내역과 학생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자, 봉사 내역과 학생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닫기. 봉사 내역 테이블과 학생 테이블 열어주신 다음에 자, 그림처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름, 학번, 기관명, 시수합. 이름, 학번, 기관명, 시수의 합도. 합계니까 요약 들어가서 묶는 방법을 합계로 바꿔주신 다음에 필드 이름은 시수합 하고 이렇게 콜론하고 한 칸 띄고 그쵸? 자, 이름을 입력하시고 그러니까 여기다 써야겠다. 조건에다가 그쵸? 자, 조건에다가 여러분 매개변수 쿼리의 특징이 뭐예요? 조건에다가 대괄호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대괄호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대괄호 써주시고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 자, 김준수. 김준수는 라는 학생은 이렇게 4개의 기관에서 봉사를 했네요. 그쵸? 아유, 봉사도 참 많이 했네요. 착한 학생이네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학생 봉사 시수 검색. 확인. 네, 확인.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닫겠습니다. 다음 4번. 봉사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여 봉사월이 2월이거나 12월인 학생들의 학번과 기관명을 조회하는 봉사 내역 크로스탭 크로스탭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아이고, 이거 그림이 없네요. 아이고, 그림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거 그죠? 그림을 보고 해야 되는데 봉사월은 봉사 날짜를 이용하시오.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합계 시즌 학생별의 시수에 합시고. 이거 그림이 없어서 이거 못하겠다. 그쵸? 이거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로스탭 쿼리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신입생 폼에서 그럼 신입생 폼을 한번 열어볼까요? 디자인 보기 하겠습니다. 네, 있네요.
신입생 폼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등록 폼 보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폼인지 이거구나. 자, 디자인 보기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학번, 이름, 학과, 주소 컨트롤의 값이 신입생 테이블에 추가되도록 여기 신입생 테이블 여기 있나요? 신입생 테이블에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래요. 리쿼리 메서드를 사용하여 폼의 데이터를 표시하래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 외우셔야 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외워야 될 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보시면 do cmd.run SQL 쌍따옴표하고 insert into 여기 원본에는 뭐라 그랬어요? 쿼리하고 테이블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필드 1, 뭐 필드 2, 필드 3, 필드명인데 다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필드명 1, 필드명 2, 필드명 3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뭐야? values라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values에서 한 줄로 쓰셔야 돼요. 여기 지금 쓸 데가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씁니다. 컨트롤명 1 이게 꼭 컨트롤명 1, 컨트롤명 2, 컨트롤명 3 이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컨트롤명이 들어가는 때는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쌍따옴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점 리퀄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미점 리퀄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미점 리퀄이가 뭐냐 값을 바로 적용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값을 바로 적용해 주라는. 자 등록 클릭하고 on클릭 들어간 다음에 자, 코드 작성기 들어가겠습니다. 확인. 자 여러분 여기다 써야 되는데 여기다 값을 이제 입력해야 되는데 그럼 글씨 잘 안 보일까 봐 여기다 메모장에다 쓰겠습니다. 자 do.cmd.run SQL .run 자 insert into 테이블 이름이 뭐예요? 지금 신입생 테이블이잖아요. 그럼 신입생이라고 써야 돼요. 자 컨트롤 이름은 뭐예요? 문제 보니까 필드 이름은 처음에 학번 이름 학과 주소잖아요. 그렇죠? 학번 이름 학과 주소 가로 닫고 이제 values 그 다음에 가로 열고 txt 학번 txt 이름 txt 학과 txt 주소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쌍따옴표 그 다음에 미점 이렇게. 자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필기 시험에도 나와요. 이 비어있는 공간에 values 이거 여기 뭐 들어가냐 이렇게 해가지고 필기 시험에도 나옵니다. 알겠죠? 자 txt 학번 컨트롤에 입력하는 값은 학번 필드에 추가되고 이런 뜻이에요. txt 이름 필드에 입력한 값은 이름 필드에 추가되고 txt 학과 컨트롤에 입력한 값은 학과 필드에 추가되고 txt 주소 컨트롤에 입력한 값은 주소 필드에 추가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이렇게 컨트롤 V 넣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자 한번 볼까요? 폼 보기. 학번은 뭐로 할까요? 2020 02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을 하겠습니다. 이름은 홍길동. 홍길동으로 하죠. 홍길동. 학과는 홍길동의 학과가 무슨 과죠?
컴퓨터 학과라고 했습니다. 컴퓨터. 주소는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자,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자, 등록해볼까요? 등록. 짠. 일행을 추가합니다. 라고 합니다. 네. 일행이 추가됐어요. 그쵸? 자, 여기 폼에서 일행이 추가됐는데 이건 어디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입생 테이블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신입생 테이블을 딱 볼까요? 여기 한행이 추가된 걸 보여요. 그쵸? 자, 닫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네요. 너무 기쁘다. 그쵸? 이제 끝날 때가 돼. 세 문제 남았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신입생 폼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신입생 테이블에서 이름 컨트롤과 동일한 레코드를 찾아 학과 필드 값을 학과 컨트롤의 값으로 변경하시. 이게 뭔 얘기예요? 자, 내가 이 이름 필드에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 학과에다가 만약에 이 학과에다가 컴퓨터 학과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학과로 하고 수정 버튼을 누르면 홍길동은 그 학과가 소프트웨어 학과로 바뀌어져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자,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자, 그럼 이것도 외우셔야 돼. 수정. 자, 여기서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뭘 외워야 되냐면요. 자, do cmd.run SQL. 그 다음에 쌍따옴표 업데이트 원본 그 다음에 set 필드는 값 그 다음에 where 조건.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찾아서 이 필드에 있는 이 값으로 바뀌어라. 이 필드에 있는 값은 이 필드에 이 필드에 있는 이 필드는 이 값으로 바뀌어라 이런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값을 입력해 보고 하겠습니다. 자, 수정 필드 선택하시고 onClick 이벤트 들어간 다음에 확장 버튼 클릭하고 코드 작성기. 자, 확인. 자, 여기다 쓰시면 돼요. 수정에다가. 여러분 알겠죠? 자,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메모장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쌍따옴표 업데이트. 뭐 신입생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라는 얘기예요. 셋 뭐로? 학과 필드에 입력한 값과 학과 필드를 txt 학과에 입력한 값을 이 학과 필드 txt 학과에 입력한 값을 그 학과 필드에서 업데이트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바꿔줘라 이런 뜻이에요. 뭐로? 왜요? 자, 이게 무슨 이름 필드에 입력한 값을 이 이름 필드에 입력한 txt 이름에다 홍길동이라고 입력했어요. 그 홍길동이라고 입력한 그 사람을 찾아서 뭐로? 이 txt 학과에 입력한 소프트웨어 학과로 업데이트해라 이런 뜻이에요. 신입생 테이블에 있는 이름 필드에 입력한 값을 txt 학과에 입력한 값으로 업데이트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또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여러분이. 그쵸? 자, 그럼 이거를 해보시면 돼요. 자, 닫고 들어가기. 자, 폼 보기 들어가서 자, 초기화한 다음에 자, 홍길동을 찾아서 소프트웨어 학과 학과를 업데이트 해볼게요. 수정 누르면 일행을 새로 고칩니다. 예. 홍길동에 있는 걸 소프트웨어 학과로 바뀌었어요. 그쵸? 이거 볼까요? 신입생 테이블에 소프트웨어 학과로 바뀌어 있어요. 자, 그것 뜻입니다. 이거 꼭 외우세요. 여러분 여기 셋 들어가는 거 시험에 꼭 나와요. 필기 시험에도 알겠죠? 꼭 나옵니다. 자, 다음
디자인 보기. 7번 신입생 폼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시오. 신입생 테이블의 이름 컨트롤과 동일한 레코드를 찾아 해당 레코드를 삭제할 것. 즉 이름에 홍길동을 쓰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홍길동 데이터는 싹 삭제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름 필드에 만약에 여기에 뭐 학과는 txt 학과라 그러면 뭐 소프트웨어 학과하고 삭제 딱 누르면 소프트웨어 학과 그 레코드는 다 삭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이것도 외워야죠. 그죠? do cmd run sql 하면서, 그쵸? 자, 미점 리콜이 꼭 써주셔야 됩니다. 자, do cmd. 매크로를 실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매크로, 명령을 실행하라. do 뭐야? 커맨드란 뜻이잖아요. 그쵸? 명령을 실행하라 또는 매크로를 실행하라. run sql. delete from. 원본. where 조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서 삭제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삭제 클릭하고 삭제 선택하고 언클릭이니까 점 3개 클릭하고 코드 작성기 들어간 다음에 확인. 자, 여러분 안 보이실까봐 여기서 메모장에서 하겠습니다. 자, do cmd.run sql. 자, delete. delete from 지워라. 뭐를? 신입생 테이블에서 지워라. 왜요?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서. 이름은 txt 이름 필드 txt 이름 컨트롤에 입력한 값과 이름 필드에 있는 값과 일치하는 걸 찾아서 신입생 테이블에서 삭제해 줘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좀 이해하기 쉽죠,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미점 리콜이 꼭 해주셔야 돼요. 파일에서 닫고 들어가기. 폰 보기. 자, 이거 초기화하고 이거 홍길동이라고 써볼까요? 삭제해볼까요? 삭제. 저장된 테이블에서 일행을 삭제합니다. 네 누르면 홍길동은 싹 없어집니다. 그쵸? 자, 다음. 신입생 폼에서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저장되면서 폼을 닫으시오 했어요. 마지막 문제다. 그치? 이거 나왔던 문제인데, 기출문제에서 많이. 그쵸? 닫기 버튼 클릭하고, 언클릭 이벤트, 코드 작성기 들어간 다음에 확인. 자, do cmd.close. 닫는 거예요. 그쵸? 메모장에서 쓸까요? do cmd.close. 폼을 닫아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폼을 닫으라는 뜻이에요? 신표 한 다음에 신입생 뭐 안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여기서 바로 쓰면서 할게요. 여기도 바로 쓰면서 do cmd. close. 그 다음에 쉼표 AC save yes 이렇게 하면 이거 자동 저장이에요. 알겠죠? AC save 쉼표하고 여기다 요 쉼표와 쉼표 사이에다가 신입생이라고 쓰셔도 되고 신입생이라고 쓰면 AC 이렇게 쓰세요. 알겠죠? 여기 제일 편합니다. 알겠죠? 이게 자동 저장되는 명령이에요. 알겠죠? 자,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자, 폼 보기 한번 해볼까요? 자, 닫기 누르겠습니다. 닫기. 닫아줬어요. 그쵸? 보통은 닫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 아니요, 취소라는 버튼이 떠요. 그렇지만 지금은 안 떠요. 그쵸? 이게 여기 아니라 여기 신입생 폼이죠. 그죠? 그럼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등록하면 등록도 돼요. 다시 한번 등록해 볼까요? 자, 홍길동 학번이죠. 2020 1234 5 이름 홍길동 학과 정치학과
주소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그죠? 봉평면하고 등록 일행을 추가합니다. 네, 누르고 닫기 눌러볼까요? 그럼 자동 저장돼서 닫기가 돼요. 또 열으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쵸? 자, 닫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했어요. 여러분 꼭 이 문제를 풀어보고 시험 보러 가시면 XS 시험은 거의 합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꼭 풀어보고 시험장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도 잘 보셔서 꼭 합격하셔서 커말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새로운 문제들이 올라오면 속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